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그 수많은 코드, 예측, 알고리즘들 있잖아요. 그 모든 것 뒤에는 사실 보이지 않는 설계자가 한 명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만든 규칙들이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결정해버렸죠. 근데 놀라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람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인공지능이 정말 찰나의 다음 순간까지 예측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또 팬데믹 같은 걸 모델링해서 수많은 생명을 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동력은 맞아요. 바로 끝없이 쏟아지는 데이터의 거대한 흐름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어마어마하고 어떻게 보면 혼란스럽기까지 한 데이터를 우리가 이해하고 거기서 어떤 의미를 찾아내고 심지어 미래까지 예측할 수 있게 만들어준 그 언어. 대체 그건 누가 우리에게 준 걸까요? 자, 그 놀라운 언어의 기원을 찾아 우리 다 함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목적지는 바로 빅토리아 시대 영국입니다. 바로 그곳에 이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린 한 명의 개척자가 있었거든요. 여기는 뭐 실리콘밸리가 아니에요. 가스 등이 희미하게 안개를 밝히던 19세기 영국. 네, 바로 이곳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 칼 피어슨입니다. 1857년에 태어난 수학자이자 동시에 사상가였어요. 피어슨이 봤을 때 세상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어요. 특히 다윈의 진화론이 막 등장하고 나서 생물학 데이터는 정말 뒤죽박죽이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끝없는 무질서 속에서 어떻게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는 이 혼돈을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수학적 도구가 정말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기다리지 않았어요. 직접 만들기로 결심했죠. 과학계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아예 영원히 바꿔버릴 완전히 새로운 규칙. 그는 이걸 과학의 문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아이디어 중에 정말 기가 막힌 게 하나 있는데 한번 볼까요? 바로 상관관계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언뜻 보기엔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두 가지 현상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 판매량이랑 그날의 기온 같은 거요.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단 하나의 숫자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혁신적인 생각이었죠. 바로 이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수많은 점으로 마구 흩어져 있던 혼란스러운 데이터가 하나의 뚜렷한 관계로 정리되는 마법. 이게 바로 피어슨 상관계수의 힘입니다. 진짜 간단해 보이는 이 선 하나가 과학자들이 데이터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겁니다. 근데 그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미래를 예측하는 회귀 분석이라는 걸 다듬었고 데이터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재는 표준 편차도 정의했죠. 그리고 진짜 혁명적이었던 거 바로 카이 제곱 검정입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이 도구 덕분에 과학자들이 드디어 자신의 발견이 그냥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진짜 결과인지를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은데 하던 시대에서 수학적으로 이럴 확률이 높아 라고 말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거죠. 결국 이 모든 도구들이 합쳐져서 바로 그 과학의 문법이 탄생한 겁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더 이상 막연한 추측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냉철한 숫자를 가지고 자신의 가설을 증명하거나 아니면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건 말 그대로 과학계의 혁명이었습니다. 자, 그럼 궁금해지죠? 100년도 더 된 이 수학적인 발명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정답은 모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한번 쭉 따라가 볼까요? 1857년에 태어나서 1892년에는 과학기의 판도를 바꾼 바로 그 책, 과학의 문법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 빚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1911년에는 논란이 많은 우생학의 교수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1936년 세계 최초로 대학의 통계학과를 세우는 엄청난 업적을 남기고 7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살던 시대의 데이터라는 건 기껏해야 이런 낡은 책이나 손으로 빽빽하게 쓴 기록들 속에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요? 그의 아이디어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현실이 돼서 우리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차이, 정말 극적인 대비가 그가 남긴 유산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딱 보여주죠.
그의 영향력이 대체 어디까지 미쳤냐고요? 한번 쭉 보세요. 현대 유전학, 우리가 매일 쓰는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 신약 개발할 때 하는 임상시험, 경제 예측, 또 팬데믹 모델링, 심지어 기후과학까지, 와! 진짜 믿기 어렵지만 현대 과학의 이 핵심 분야들이 전부 다 피어슨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서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유산은 결코 단순하지가 않아요. 양면성이 있죠. 한쪽 면을 보면 그는 현대 데이터 분석의 길을 연 정말 위대한 과학적 개척자예요. 객관적 과학의 토대를 마련했죠. 하지만 동전의 다른 면을 보면 그는 바로 그 강력한 통계 기법을 우생학이라는 지금은 완전히 폐기된 아주 해롭고 위험한 사회 철학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과학이라는 강력한 힘이 가진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이 숫자 한번 보세요. 85%? 와,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쓰는 통계 기법의 무려 85%가 피어슨의 연구에 뿌리를 두거나 그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사실 믿기 어려운 정도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칼 피어스는 우리 손에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렌즈, 바로 데이터라는 도구를 쥐어줬어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든 강력한 힘에는 책임이 따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막강한 힘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또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결국 모든 건 그의 이 한마디로 요약되는 것 같아요. 통계학은 과학의 문법이다. 그는 우리에게 문법책을 건네주었습니다. 이제 그 문법을 가지고 어떤 문장을, 어떤 이야기를 써 내려갈 것인가? 그건 오롯이 우리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